네가 어떻게 너 살아 있었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지요. 보험금 20억 때문에 저를 절벽 아래 차가운 바다로 던져버리고 낄낄대던 시댁 식구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죽지 않고 제 발로 그 지옥 같은 장례식장에 다시 걸어 들어올 줄은 말이죠. 아이고, 근본도 없는 것이 죽어서 효도를 제대로 하네. 제 영정 사진 앞에서 탐욕스럽게 웃으며 보험금 서류에 사인하려던 그 찰나 빈소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화려한 상속녀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분명 절벽 아래 심연으로 추락했던 제가 어떻게 기적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저를 벌레처럼 버렸던 그들에게 어떤 처절한 지옥을 선물했을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빌라촌의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은은 부은 발을 억지로 신발에 구겨 넣으며 집을 나섰죠. 보조 간호사로 일하며 하루 12시간을 서서 버티는 그녀에게 새벽 공기는 유일하게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답니다.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한 골목을 걸어 내려가면 늘 같은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죠. 기익, 드르륵. 폐지가 가득 쌓인 리어카를 끌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건우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은은 지친 몸을 이끌고도 얼른 달려가 리어카 뒷바퀴 축을 잡고 힘껏 밀었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밀어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어이구, 다은이구나. 이 추운데 또 일을 나가는 게냐? 할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땀을 닦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다은은 미리 준비한 따뜻한 캔커피를 그의 언손에 쥐어주었죠. 편의점 알바를 하며 번 푼돈으로 산 소박한 마음이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 무엇보다 따뜻한 온기였을 겁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다은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란다. 내가 베푼 이 귀한 마음들이 조만간 내 인생의 큰 선물로 돌아올 게야. 다은은 그저 할아버지의 덕담이라 생각하며 환하게 웃었답니다. 고아원 출신으로 평생 뿌리 없는 나무라 손가락질 받던 그녀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어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은이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집은 옹기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 이다은, 너 미쳤어? 국에 간이 이게 뭐야?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 황옥자의 비명이 거실을 찔렀습니다. 남편 최진혁은 소파에 누워 도박 사이트를 뒤적거리며 다은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거실 한복판에서 텔레비전 볼륨을 크게 키워놓고 있던 시아버지. 최성구는 다은이 들어오자마자 보란 듯이 거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혀를 찼답니다. 에잉, 국 냄새만 맡아도 기가 막히네. 야, 고아원 출신이라더니 근본이 없어서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하는구먼. 저걸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내 팔자야. 야, 이다은, 너 거기 서 있지 말고 방 닦고 내 술상이나 봐와. 다은은 묵묵히 바닥을 닦고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남편 진혁이 사업 실패로 날린 빚을 갚기 위해 다은은 병원 일뿐만 아니라 주말 알바까지 뛰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은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노예일 뿐이었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자가 웬일로 다은을 데리고 외식을 가자며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진혁과 성구까지 온 가족이 모처럼 나선 길이었죠. 다은은 드디어 가족들이 마음을 연 줄 알고 설레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건우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세우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은은 반사적으로 달려가 할아버지를 붙잡았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그 순간 뒤따라오던 진혁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아, 너 미쳤어? 저런 더러운 노인네랑 아는 척을 해? 우리 옷에 냄새 배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진혁은 다은을 거칠게 밀쳐내더니 건우 할아버지의 리어카를 발로 뻥 차버렸답니다. 리어카가 넘어지며 폐지가 길바닥에 지저분하게 쏟아졌죠. 옥자는 한술 더 떠 폐지 더미 위에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그 옆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시아버지 성구 역시 할아버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답니다. 어이구, 냄새야. 야, 이다은. 너 저런 노친네랑 어울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내 구두나 닦아. 나 어딜 재수없게 길을 막고 있어? 노인네면 집구석에 처박혀 있지. 어머니, 여보, 아버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은은 울면서 할아버지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다은의 머리채를 잡듯 끌고 가버렸죠. 홀로 남겨진 건우 할아버지는 무너진 리어카를 세우려다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다은이 진혁에게 밀쳐질 때 끊어져 떨어진 은목걸이였죠. 건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독특한 세공 방식, 그리고 펜던트 뒤에 새겨진 작은 별 모양. 순간 노인의 눈빛이 무섭게 가라앉았답니다.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였고 형언할 수 없는 위압감이 그를 감쌌죠. 노인은 한참이나 그 목걸이를 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나다. 자네 일 하나 해야겠네. 급해. 전화를 끄는 노인의 등 뒤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습니다. 폐지를 줍던 노인은 리어카를 버려둔 채 차 뒷좌석에 올라탔죠. 하지만 그 시각 다은의 집 안방에서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무서운 음모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남편 진혁은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아내를 제물로 바칠 보험 서류를 꺼내 들었죠. 엄마, 보험 서류 다 확인했어. 실종되고 사고사로 처리되면 20억이야. 그 근본도 없는 것 하나 사라지면 우리 세 식구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어둠 속에서 아들의 손을 꼭 맞잡은 옥자의 눈에는 지독하리만큼 이기적인 모성애가 이글거리고 있었답니다. 남의 자식 피눈물 나는 건 내 알 바 아니다만 내 아들 손톱 밑에 가시 박히는 건 내가 못 본다. 걱정하지 마라. 그것은 원래 없던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지게 될 거니까. 내 목숨이 그 근본도 없는 것 목숨보다 100번 1000번은 더 귀하지. 방 밖에서 어허 20억이라니. 그럼 나도 이제 금시계 하나 차보는 거냐? 라며 낄낄거리는 시아버지. 성구의 목소리까지 더해져 그들의 추악한 계획은 완성되었답니다. 옥자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죠. 그래,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척하면서 끝내버리자. 인적 없는 해안가 절벽 쪽으로 가면 사고사로 위장하기 딱 좋지 않겠니?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다은에게 다가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답니다. 시아버지 성구까지 인자한 척 다은아,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뚝뚝했지? 이번 여행 가서 고기나 실컷 먹고 쉬다 오자꾸나. 라며 넉살 좋게 웃어 보였죠. 다은은 그 말에 바보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답니다. 드디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줄 알았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다은은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짐이 될지도 모른 채 말이에요. 푸른 바다가 일렁이는 해안가 절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할 정도로 높고 험했답니다. 다은은 모처럼 가족들이 제안한 여행에 들떠 정성껏 싼 도시락을 챙겨 들고 절벽 끝 산책로를 걸었죠. 하지만 그녀의 뒤를 따르는 남편 진혁과 시어머니, 옥자 그리고 시아버지 성구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다은아, 저기 아래 좀 봐라. 윤슬이 정말 예쁘지 않니? 옥자가 인자한 척 손가락으로 절벽 아래를 가리키자 다은은 아무 의심 없이 절벽 난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따라오던 진혁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발을 헛디딘 척 절벽 아래로 몸을 기울였죠. 아, 다은아, 나 좀 살려줘.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허우적거리는 남편을 본 다은은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질렀답니다. 여보, 내 손 잡아. 어서요. 다은은 자신의 몸이 위태로워지는 것도 잊은 채 절벽 끝으로 몸을 뻗어 진혁의 손을 꽉 잡았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할 진혁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비명이 사라지더니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진 거예요. 진혁은 다은의 손을 잡은 채 그녀를 구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절벽 아래 바다로 강하게 끌어당겼답니다. 다은아, 내가 죽어야 우리가 살아. 진혁의 서늘한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다은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사랑했던 남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그 지독한 사리를 마주한 순간 다은의 심장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미 갈기갈기 찢겨나갔죠. 안 돼. 다은의 처절한 비명은 거친 파도 소리에 묻혔고 그녀의 몸은 차가운 바닷속으로 깊숙이 빨려 들어갔답니다. 다은의 비명이 사라진 절벽 위 시아버지 성구가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야, 진혁아, 진짜 간 거 맞냐? 그러자 진혁은 옷을 털며 비웃었죠. 아버지, 걱정도 팔자시네. 이다은 물 공포증이 있어서 수영은커녕 발목만 물에 닿아도 벌벌 떨던 앤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 돌아와요? 여긴 물살도 새서 시체도 못 찾을 텐데 이건 완벽한 실종 사고예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로또라도 당첨된 듯 낄낄거리며 절벽을 내려갔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 전부터 절벽 아래 해안가, 동굴 속에는 특수 잠수복을 입은 사내들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타긴 낙하 확인. 즉시 인양하라. 다은이 정신을 잃고 어둠 속으로 가라앉던 순간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바닷속을 비췄습니다. 이건우 회장이 보낸 성운그룹 최정예 보안팀이었죠. 그들은 신속하게 다은을 물 위로 끌어올렸고 대기 중이던 쾌속정에 태워 인근 병원이 아닌 성운그룹의 비밀 저택으로 호송했답니다. 며칠 후 다은이 눈을 뜬 곳은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나는 초호화 침실이었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힘겹게 입을 뗀 다은의 눈앞에 수트 차림을 한 이건우 회장이 서 계셨죠. 아니다, 다은아. 이제 내 집으로 돌아온 게야. 과거 후계 싸움 중 벌어진 사고로 어린 별이를 잃어버렸던 건우는 죄책감에 패지, 노인으로 살며 딸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죠. 그리고 보안팀이 확보한 시댁의 살인 공모 영상을 본 다은의 눈에선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건우가 건넨 소형 카메라 녹취 속에는 시댁 식구들이 빈 관을 앞에 두고 장례식을 준비하며 내뱉는 추악한 진실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20억 들어오면 우리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거지? 그 근본도 없는 것, 죽어서 효도 제대로 하네. 시아버지 성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서늘한 살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침대 시트를 꽉 움켜쥐며 아버지 건우를 바라보았죠. 아버지, 진혁 씨는 제가 물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거기로 밀어넣은 거겠죠. 저를 죽음보다 더한 공포 속에 밀어넣고 지금쯤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그 인간들. 제 손으로 직접 그들의 확신을 박살내고 제 발로 그들의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가겠어요. 다은의 단호한 선언에 건우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간표는 다은이 직접 짜기 시작했죠.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설치될 소형 카메라의 위치를 점검하고 경찰과 법무팀을 동원해 시댁의 숨통을 잴 그물을 촘촘히 짰답니다. 강북의 어느 외진 곳에 위치한 평화 장례식장. 다은의 이름이 걸린 빈소는 지나가던 조문객조차 눈길을 주지 않을 만큼 작고 초라했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장례식이라기보다 탐욕스러운 잔치판에 가까웠죠. 영정사진 속의 다은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아래 앉은 남편 진혁과 시어머니 옥자, 시아버지 성구는 술잔을 기울이며 낄낄거리고 있었거든요. 여보, 20억 들어오면 우리 강남으로 바로 이사 가는 거지? 나 벌써 아파트 받았어. 옥자는 휴대폰으로 명품 가방을 검색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시아버지 성구 역시 금통 시계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한마디 거들었죠. 야, 다은이 그 근본도 없는 것이 죽어서 효도 제대로 하네. 시체도 없으니 화장비도 굳고 얼마나 좋아. 진혁아, 내가 그 절벽으로 밀어버린 게 신의 한 수였다. 남편 진혁은 맥주를 들이켜며 비열하게 웃었답니다. 아빠, 제가 말했잖아요. 물 공포증 있어서 절대로 못 살아 돌아온다니까요. 경찰도 실족사로 결론 냈으니 이제 돈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때 미리 약속했던 보험사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옥자는 얼른 직원을 앉히며 재촉했죠. 아유,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보험금 서류는 가져오셨죠? 그러자 직원이 난처한 듯 말했답니다.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 상태라 법적으로 사망 확정이 나고 전액 지급되려면 앞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혁이 테이블을 쾅 쳤답니다. 뭐라고요? 아니, 사람이 죽은 게 확실한데 무슨 5년을 기다리라는 거야.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내 눈앞에서 마누라가 바다로 떨어지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세 사람이 합세해 보험사 직원에게 선입금이라도 내놓으라고 개처럼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죠. 지독한 진상짓에 질려버린 직원이 결국 긴급 선지급금 5억 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진혁이 희열에 찬 표정으로 펜을 들어 사인하려는 그 찰나였습니다. 빈소의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례식장 밖 주차장에는 검은색 세단 수십 대가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으며 도열했죠. 수십 명의 거구의 경호원이 복도를 통제하며 군대처럼 몰려왔고 그 중심에서 폐지 할아버지였던 이건우 회장이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걸어 들어왔답니다. 당신들 뭐야? 사인하는데 왜 방해해? 성구가 소리를 질렀지만 건우 회장의 뒤편에서 검은 실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여자가 우아하게 걸어 나오자 세 사람의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답니다. 여보, 5억 가지고 사채 빚 갚으려고요? 내 목숨값이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이다은? 경악한 진혁의 손에서 펜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다은은 영정사진 옆 소형 카메라를 툭 쳐서 바닥으로 떨어뜨렸죠. 그동안 참 재미있는 구경 많이 했어요.
내 죽음을 축하하며 웃고 떠들던 그 추악한 모습들, 여기 다 담겼거든요. 곧이어 모니터에서 그들이 절벽 위에서 환호하던 영상과 보험금을 구걸하며 진상을 부리던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자 진혁이 바닥을 기며 다은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다은아,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사랑했잖아. 한 번만 살려줘. 다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구두굽으로 그가 뻗은 손을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사랑?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을 말하지 마. 당신이 잡은 그 손이 날 죽이려던 손이었다는 걸 내가 평생 잊을 것 같아?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준비한 5억 원짜리 수표 다발을 진혁의 얼굴에 뿌려버렸답니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내 목숨값이야. 실컷 가져가. 감옥에서 그 종이 씹어먹으면서 버텨보라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빈소에서 세 식구는 개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옥자는 이게 다 내 탓이야. 라며 진혁의 머리채를 잡았고 진혁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엉엉 울며 끌려갔죠. 성구는 난 그냥 밥만 먹었어. 라며 끝까지 비겁하게 발뺌했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 소금이나 처먹어라, 이 악마들아. 라며 그들에게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씩 뿌려댔답니다. 1년 후 성웅그룹 본사 건물 앞, 다은은 부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는 인자한 모습의 아버지 건우 회장이 함께였죠. 별이야, 힘들지는 않니? 아니요, 아버지. 저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이 일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인걸요. 다은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한 경영자로 거듭났답니다. 교도소 담장 안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썩어갈 세 사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다은은 자신을 지켜준 친부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죠. 착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반드시 드러난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이 다은의 미소를 더욱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답니다. 20억 보험금에 눈이 멀어 며느리의 목숨을 벌레처럼 여긴 시댁 식구들의 최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은이의 시원한 참교육이 마음에 드셨다면 사이다 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